하나증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유통저평가 매력 부각. 하나증권은 31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통 분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현정 연구원은 유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 업체들이다 보니 유형 자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 제한적인 산업인 만큼 저평가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가계 소비 여력 축소에 따라 주가 낙폭도 컸기 때문에 유통업 평균 PBR2 0.6배를 기록하는 등 PBR2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통업이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낮게 떨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섹터의 투자 심리가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전환되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관점에서는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주목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현대홈쇼핑은 높은 현금 창출 능력에 기반한 배당 확대 여력이 높으며 현대백화점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된다고 봤고,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경우 12개월 선행 PBR2 각각 0.19배, 0.23배라면서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30일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금호석유가 가장 크게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며 단기 매수를 추천했다. 조현열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호석유 종목 보고서를 내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올리고 목표 주가를 144,000원에서 15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호석유 주가는 8.85% 급등했는데 이는 다음 달 금융당국이 일본을 벤치마킹에 발표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으리라는 전망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종목으로 대거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금호석유 외에도 태광산업, 이마트, 삼성물산 등 저 PBR주와 자사주 보유율이 높은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크게 올랐다. 증권업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들이 PBR, 자기자본이익률 등 주요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연구원은 저 PBR 종목에 대한 개선책 및 상장기업의 자사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두 금호석유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작용 가능하다며 23개월 단기 매수 관점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호석유는 자사주를 18.4%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주주가치 환원 가능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인 저 PBR 업종인 것은 맞지만 모든 종목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한국 석유화학 업계 대부분의 업체가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던 주주환원 정책 외에도 업황부진에 따른 수익성 급감에 기인한다며 향후 주가 부양에 압력을 받는다 해도 적자 국면이거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업체들이 부양책을 추가로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 내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롯데정밀화학과 금호석유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30일 신작 출시 지연 등에 따라 올해 펄어비스의 영업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58,000원에서 38,000원으로 내렸다. 이선화 연구원은 펄어비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는 33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모두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검은 사막의 모바일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PC방 점유율 순위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돼 PC 매출 개선 역시 불확실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작 붉은 사막 출시일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올해 펄어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붉은 사막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펄어비스는 18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기존 추정치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연구원은 붉은 사막의 출시가 연기되면서 차기작 출시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는 신작 없이 검은 사막의 매출 감소 및 붉은 사막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로 신작 출시 모멘텀은 당분간 부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펄어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3,7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다도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이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조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물량 부담 완화와 미 정치권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촉구 등으로 인해 전일 4.14%대에 있었던 미 10년물 금리는 현재 4.08%대까지 하락하는 등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곧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사실상 금리 경로를 통해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변수인 만큼 그전까지는 매크로 상방향성 베팅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 금융, 철강, 화학 등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PBR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 거래소 등 당국과 관련 기관의 주도하에 주주가치 부양책 강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서 저 PBR이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2월 중 발표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ROE 등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 상장지수 펀드 출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첫날 폭등 사태와 유사하게
주가가 무겁다고 인식되는 저 PBR주들이 하루 만에 가파른 급등세를 연출한 것도 향후 증시 대응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며 이는 전일저 PBR 강세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방향성 베팅의 고민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가 행진을 달리는 일본 증시의 독주 현상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강화가 영향을 끼쳤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연구원은 인공지능, 2차 전지, 로봇 등 증시의 주요 재료들이 1월 FOMC, M7 실적, 한국 수출 등 이번 주 이벤트를 앞둔 대기 심리와 맞물리면서 소강된 상태인데 새로운 테마나 재료를 찾으려는 시장의 요구가 저 PBR 개선 정책이라는 테마가 충족시켜준 것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어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작년부터 배당 공시 개선 등 빌드업을 해오고 있었기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이지만 정책의 구체화 정도 및 기업들의 시행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내 증시 상황 속 한 연구원은 1월 FOMC 등 변수로 인해 이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단기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저 PBR 투자 전략을 세워 거래한다는 관점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PBR만 낮은 기업의 투자 시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올해 이익 전망의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계, 필수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개별 종목 단에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30일 건설주가 외면받는 이유로 예측성 떨어지는 실적과 낮아진 신뢰도, 혁신 없이 희미해진 기업 간 차별성, 주주이익에 소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다만 선별 수주와 리스크 관리로 실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주식을 사겠나 하는 질문에 건설만 아니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0년 건설업 지수를 100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2024년 현재는 72포인트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이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작다고 짚었다. 건설업이 실질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 달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1.3%에 불과하다. 건설주가 외면받는 이유로 박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실적을 꼽았다. 미리 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선반영할 수 없고 예상 가능한 손실 범위도 결산 시점에 일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과거 미천904를 이용한 매출 과대 계상에 나쁜 선례가 있다는 점도 가뜩이나 실적 추정이 안 되는 건설업 실적을 더 불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기업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건설업이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국내 주택이나 해외 수주 등 대외 변수에 의존하는 시장 추종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안정적인 기업 영위는 가능했지만 주주에게 배분되는 이익은 불안정해졌고 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 수주와 매출 모두에서 정점을 찍고 올해는 하향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곡간이 넉넉한 지금 변화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